안녕하세요. 스트레스와 범죄. 이번엔 스트레스가 쌓이면 과연 범죄가 일어날까요? 그 부분 한번 볼까요? 모우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모우스는 1987년 일시적인 범죄 원인으로 각성과 인지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각성과 인지 통해서 범죄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스트레스입니다. 즉 어떤 자극을 받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극을 받으면 우리의 그 교감 신경계가 올라가고요. 또한 너무 과도한 교감 신경계에 각성이 생기면 인지적 지도에 그 장애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 능력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머리에 이렇게 혼란이 된 거 있죠? 혼란. 이러한 혼란은 그 범죄 행동을 야기하게 되는 거죠.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우슨이 주장하는 건 어느 정도 좀 과학적인 분석적인 그런 부분이 주장이 있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 특히 모우슨은 그 인지적 어떤 그 지도 부분의 장애를 설명했는데요. 내면화된 어떤 도덕성, 그 다음에 법규범 상실, 이게 한 원인인 게 아니냐 얘기를 합니다. 내면화된 도덕성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법규범이 상실하면 이게 법인지 아닌지 혼란이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혼란의 가중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 인지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인지하는 부분에 어떤 해체가 되겠죠. 높은 각성 수준은 너무나 과도하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죠. 개인의 오히려 감각 행동을 추구하게 되는 거고, 이러한 내면화된 도덕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 지배를 받지 않다 보니까 범죄 행동이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우슨의 어떤 이런 부분은 지배되지 않는 도덕, 지배되지 않는 감각적인 개인 행동 추구, 즉 범죄와 연관이 있다고 모우슨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긴이는 1970년도 긴이라는 학자는 높은 각성 수준이 오히려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로부터 유발된다. 너무 높은 각성 수준을 요구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나오는 거고, 이런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높은 각성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거고, 서로 관련이 있는 얘기죠. 같은 얘기죠. 또한 우리가 이제 대중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폭력 물건을 관찰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다양한 이렇게 폭력물에 노출되다 보면 나도 폭력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니까. 상호작용한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풀려고 쇼킹한 거 보러 가자. 폭력적인 걸 보러 가자. 또 남자 여자 문제 있는 걸 보러 가자. 할 수 있겠죠? 상호작용 관계가 있다.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이제 폭력 범죄의 어떤 결과물을 놓고 보면 상당히 관련성이 있다. 개인이 주장하는 이런 주장은 폭력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스트레스 관련 범죄가 만만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큘릭과 브라운이 있는데요. 1979년에 큘릭과 브라운은 관련 있는 변수들을 다 뽑아봤어요. 그 중 하나가 불공평하다고 느꼈던 거, 또 책임감에 문제였던 거, 책임감이 있냐 없냐,
사회적 확신이 있냐 없냐. 분노 의도를 알았냐 몰랐냐. 자, 불공평한 감정과 책임감, 사회적 확신, 분노 의도, 이런 부분을 서로 다 관련이 있다. 이런 것들은 폭력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예를 한번 적어봤어요. 전화를 걸기 위해서 줄을 쭉 섰어요. 근데 앞 사람이 전화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니까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니 전화 좀 그만합시다. 좀 비켜주세요. 좀 이따 하세요. 이렇게 했죠. 근데 주먹부터 나간다. 너는 맞아야 돼.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언쟁을 끝내기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말다툼하고 막 폭행. 근데 상습적인 폭력은 했던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폭력도 한 남편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신혼 초기에 폭력을 행사하면 그때 잡아라. 신혼 초기에 폭력을 잡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얻어맞고 산다. 초기에 잡아라. 그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큘립과 브라운은 불공평한 감정, 책임감, 사회적 확신, 분노 의도를 지각, 깨닫느냐 여부, 이런 부분이 관련이 있다 해서 큘립과 브라운은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그 큘립과 브라운은 두 가지 논점인데요. 계획적인 범죄냐, 우발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금 하고 있죠. 나타냈죠. 특히 그 우발적인 거는 감정적이고 즉각적이다. 또 하나는 계획이 없다. 즉각적이다. 우발적으로 본 거죠. 하지만 계획적인 범죄는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익과 비용을 고려하는 거죠. 계획적인 범죄는 이성. 근데 이 말만 놓고 보면 그럴듯하죠. 그죠? 근데 범죄가 우발적인 게 아무래도 많죠. 물론 많죠. 그죠? 근데 모든 범죄가 다 우발적인 건 아닙니다. 단지 많다. 여기서는 폭력 범죄에서는 많다. 이 부분도 많다라고 표현하시고요. 범죄에는 다양하게 있겠죠. 하여간 큘립과 브라운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무래도 폭력 범죄에서는 감정적이고 즉각적인 게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그 조은경의 연구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폭력성인 그 대인직에 대한 폭력 범죄는 살인과 폭행과 강간 등이 있는데요. 원인은 홧김에. 우리의 신문 기사 보면 홧김에 죽였다, 홧김에 때렸다, 홧김에 이런 폭발적인 행동이 나왔다 해서 표현을 많이 씁니다. 홧김 범죄. 과거의 방송인 언론에서 대부분 홧김 범죄라고 많이 표현을 했죠. 조은경의 연구 결과 보면 좀 재밌게 다뤘던 것 같아요. 이 홧김을 재밌게 좀 표현한 것 같아요. 자, 셸리의 일반 적응 증후군, 적응을 잘 못하느냐, 거기에 대한 후유증 얘기하는 거죠. 그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다 다른데요.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셸리에는 부정적인 정서가 높아진다고 본 겁니다. 셸리에가 이런 그 이유를 주장한 이유는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통한 범죄가 많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스트레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정적인 정서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범죄가 커진다라고 셸리에는 믿고 있는 거죠. 스트레스는 다양한 분노 감정을 유발하는데요. 그 대부분은 사소한 짜증에서부터 정말 그 사소한 짜증이 오히려 통제하기 어려운 격분에 이르기까지 올라온다 그죠.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올라오면서 범죄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스스로에게 불안하고 공포를 야기한다, 유발한다. 따라서 이런 그 무서운 불안과 공포를 풀기 위해서 행동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셜리에는 일반적 증후군의 이런 스트레스 범죄를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생리적인 반응이 또 높아지겠죠? 생기겠죠? 그 생리적 반응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 스트레스의 생리적 반응은 근본적으로 생리적 반응은 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 간에 스트레스는 준다. 즉 근본적으로 스트레스는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는 다 생기지만 그 강도는 같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낮고 높고 그죠? 하지만 원인이 무엇인 간에 생리적 반응은 나오는 거고 근본적으로 그 스트레스에 따른 생리적 반응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즉 셜리의 그 일반적 증후군 이론을 볼까요? 특히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느 정도 경고 반응이 나옵니다. 지금 이 동일하다는 것은 스트레스의 강도가 동일하다는 거 아닙니다. 강도는 달라요. 강도는 다르고 생리적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리적 반응이 나오고요. 그 반응의 하나로서 이런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경고 반응 단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항 단계 생기죠. 저항 단계로 폭발하는 거예요. 이제 폭발. 위급 반응 폭발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풀 때까지 경고, 저항, 소진.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생리적 반응, 폭발이 나오죠. 그죠? 폭발. 유기체 반응,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경고, 저항, 소진. 저항과 위급 반응은 뭐 큰 차이는 없는 얘기죠. 그죠?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 저항, 소진 단계. 셜리가 주장했다. 일반적 증후군입니다. 자, 이러한 셜리의 일반적 증후군에 보면 스트레스가 지나칠 때 역기능 현상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몸에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역기능이 나온다.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정서적, 인지적, 생리적 기능이 혼란이 옵니다. 정서적, 인지적, 생리적 기능이 혼란. 또 하나, 대인관계, 직장에서도 대인관계가 해결이 안 되고 자꾸 부딪히게 되고 직장에서도 적응하기 힘들고 튀어나오게 되고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죠. 마지막으로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가 범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셜리에 하면 셜리에 일반적 증후군이 있다. 일반적 증후군은
스트레스를 통한 이러한 범죄가 나온다.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증후군이다. 일반적 적응, 증후군이다. 적응에 대한 증후군이다. 그래서 일반 적응, 증후군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스트레스가 지나칠 때 발생하는 엮이는 현상들이 아닌 것은 자신 있죠? 볼까요? 가. 정서적, 인지적, 생리적 기능의 혼란. 나. 대인관계 및 직장에서 여러 가지 해악. 다. 경제적 어려움. 라. 스트레스 범죄. 뭔가 이상한 게 하나 나오죠? 몇 번이죠? 경제적 어려움이죠. 경제적 어려움은 스트레스의 개념 중이 되겠죠. 경제적 어려우면 스트레스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엮이는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스트레스의 반응 순서. 방금 했죠? 가, 소진, 저항, 경고 반응. 나, 저항, 소진, 경고. 다, 경고, 저항, 소진. 라, 경고, 소진, 저항. 답 나왔나요? 몇 번인가요? 보겠습니다. 그렇죠. 경고 반응하고 셜리의 일반 적응 증후군, 경고 반응, 저항 단계, 소진 단계가 있겠죠? 자, 3번. 스트레스와 범죄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가. 스트레스 자극을 통하여 교감신경계의 각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인지적 지도에 장애가 발생한다. 나. 내면화된 도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가 되면 범죄 행동의 가능성은 더욱 증가된다. 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범죄 행동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 모우슨의 일시적 범죄 원인을 각성과 인지와의 관계에서 설명을 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뭔가 하나가 이상이 나오죠? 자, 몇 번일까요? 다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범죄 행동을 하는 건 아니죠. 스트레스를 받는 신체적, 정신적 영향이나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후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요약 정리 볼까요? 모우스는 일시적 범죄 원인을 각성과 인지와의 관계에서 통해 설명했죠. 기는 대다수의 폭력 범죄는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로부터 유발된 높은 각성 수준과 대중 매체를 통한 다양한 폭력물의 관찰의 상호 결과다고 주장했죠. 큘립과 브라운은 폭력 범죄는 무계획적이고 우발적인 범죄가 대부분이다. 조은경은 홧김이겠죠. 홧김. 살인, 폭행, 강간 등의 폭력성이 따른 대인 범죄 발생 원인을 홧김 범죄로 했다. 조은경. 그 셜리의 일반 적응 증후군. 생리적 반응이 있죠. 뭐냐면 경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항. 막 행동하고 대항이 나오겠죠. 소진. 특히 셜리의 그 일반 적응 증후군은 우리가 꼭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체계적이에요. 그죠? 체계적이고 분석적이기 때문에 셜리의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는 이 단어는 꼭 우리가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업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